뒷면에는 제작 날짜로 보이는 숫자들이 쓰여 있었는데 이미 10년이 지난 것도 있었다. 달러구트가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구매 확인서 약서는 두꺼운 책 밑에 깔려 있었다. 달러구트님 찾았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한 손으로 쿠키 쟁반을, 다른 한 손에는 종이 뭉치를 든 펜이는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끄트머리에서 주위가 잠깐 어두침침한가 싶더니 완전히 내려오자 루이보다 더 환한 공간이 나타났다. 끔찍한 대리석 원단을 가운데 두고 사무실로 들어갔던 손님들과 달러구트가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몇몇은 아직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달러구트가 건네준 차를 마시고 한층 누그러진 것 같았다. 분명 수완 좋은 달러구트가 비리차 안에 침착함이나 느긋함을 서너 방울씩 섞어뒀을 거라고 짐작했다. 분명 수완 좋은 달러구트가 비리차 안에 침착함이나 느긋함을 서너 방울씩 섞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벽에 걸린 조명들이 구석구석을 밝히고 인테리어용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창문 밖으로 조명을 겹쳐 달아놓아 마치 밖에서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서류 맞나요? 페니는 가져온 종이 뭉치를 달러구트에게 건넸다. 고맙구나. 이 서류가 맞단다. 이런 공간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여기는 오늘 같은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공간이란다. 저 밖에서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면 다른 손님들의 쇼핑에 방해가 되지 않겠니? 달러구트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속삭였다. 손님들은 베니의 등장에 아주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자, 뭘 보여주겠다는 거죠? 어설픈 변명으로는 납득하지 않겠어요. 여자 손님 한 명이 발장을 끼고선 전보고를 했다. 여기 재입대한 꿈을 꾼 사람들만 몇 명인지 아세요? 대체 이런 꿈은 왜 파는 거예요? 달러구트의 반대편에 앉은 청년이 찻잔을 소리나게 딱 내려놓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도 따라서 볼멘 소리를 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 저번 달에 제대했는데 다시 훈련소에 가는 꿈을 꿨어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시험 치는 꿈은 또 어떻고요? 혹시 잠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취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꿈 백화점을 그동안 이용했는데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할까봐요. 요즘 새로 생긴 꿈 상점들은 기분 좋은 꿈들만 판매한다고요. 이래서야 손님들이 남아나 있겠어요. 체크무늬 잠옷 세트를 입은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빈정거렸다. 페니는 삭막한 분위기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입 사이레로 손님들이 달러구트에게까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달러구트는 오늘도 더없이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손님 여러분, 저희는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드린 후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렇게 찾아오실 일도 없었겠지요. 저도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의 뜻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그런 상품을 왜 사겠어요? 악몽을 일부러 사는 사람도 있나요? 오, 손님, 죄송하지만 그냥 악몽과는 다르답니다. 물론 저희도 열대야에 지친 손님들께 유령이나 귀신이 나오는 악몽을 조금씩 팔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서차원의 이벤트죠. 여러분이 구입하신 상품은 그저 그런 악몽이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입니다. 아주 젊고 유능한 제작자가 공들여 만든 상품이죠. 아주 잘 만들어진 꿈이에요. 달러구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비로소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셋째, 제품의 특성상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다른 꿈으로의 교환 및 구매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으나 어차피 잊어버리고 재구매하실 확률이 크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넷째, 구매자 본인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트라우마 극복할 때까지 판매사가 권장하는 일정 간격으로 동일한 꿈을 정기적으로 꾸는 것을 동의합니다. 단, 구입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상생활 불가하거나 불안함에 기인한 불명 증세가 나타나면 판매자가 임의로 판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래쪽에 있는 사인은 본인들 것이었기 때문에 소동을 피우던 사람들은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손님들은 서약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글을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이런 걸로 어떻게 정신수련을 하거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만 더 안 받으면 다행이죠. 가장 먼저 상황 파악이 끝난 손님이 물었다. 손님의 질문에 페니도 동의했다. 그건 바로 페니가 묻고 싶은 말이었다. 페니는 손님들이 잔뜩 화가 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달러구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희 가게의 상품이 스트레스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라도 구입을 취소하시고 다시는 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꿈값도 지불되지 않았으니 환불 문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구트가 고분고분하게 환불에 대해 받아들이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많이 누그러졌다. 맞아요. 손님들 마음대로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왕 시작한 거 효과를 보실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더 따질 기색이 없어 보이자 페니가 눈치를 보다가 한마디 거들었다. 꿈속에서 싫은 일을 다시 겪는 게 얼마나 불쾌한지 아세요? 꿈에서라도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다고요. 진절머리가 나듯 몸을 부르르 떨며 얘기하는 여자 손님을 달러구트가 나서서 부드럽게 달래기 시작했다. 정말 싫은 기억이기만 할까요? 손님들이 일제히 달러구트를 바라봤다.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보장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거꾸로 생각하면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때일지도 모르죠. 이미 지나온 이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랍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 이렇게 건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손님들께서 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찻잔에 남아있는 차를 마시며 달러구트의 말을 곱씹었다. 페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심신안정용 쿠키를 손님들에게 하나씩 건넸다. 지하에 마련된 비밀 공간에는 바삭바삭 쿠키가 밭을 엎치는 소리와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하긴 모든 심리치료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영 일리가 없지는 않는 것 같네요. 체크무늬 잠옷을 입은 여자 손님이 얘기하자 동의하는 몇몇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정확히 절반의 손님이 달러구트에게 구입 취소를 요청했다. 알겠습니다 손님. 정 그러시다면 계약을 철회하지요. 괜히 죄송하네요. 분명히 제가 구매하겠다고 하고 사인까지 해놓고는 말이에요. 그래도 전 트라우마는 조용히 묻어두고 싶어요. 아닙니다. 개의치 마세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세요. 계약을 철회한 손님들은 남은 잠을 정하기 위해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나머지 절반의 손님들은 잠옷 비장하게 서로를 다독였다. 우리 꼭 잘 붙여봐요. 군대 가는 꿈 내년에는 꾸지 맙시다. 맞아요. 저도 시험 보는 꿈은 이제 그만 꾸고 싶어요. 꿈에서 깼을 때 긍정적인 기분이 들면 된다는 거죠. 네 손님,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달러구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손님들께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그 후로도 잊을만 하면 이따금 재입대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기분이 나빴지만 어느 날 문득 이깟 꿈 따위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그는 이미 멋지게 전역했으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재입대하는 꿈을 꾸었을 때는 그래, 군대도 다녀왔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나 하고 웃어 넘겨버렸다. 그는 전역하던 날 사회로 향하던 어색한 발걸음과 마음가짐들을 가만히 떠올렸다. 그리고 그 꿈을 이미 견뎌낸 이상 그건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의 업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달러구트의 가게로 꿈값이 지급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남자는 그 후로 2번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지 않았다. 여자는 반복해서 시험 치는 꿈을 꾸는 동안 더 이상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의 압박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게 분명하다는 자가 진단을 내렸다. 그녀는 회사의 일은 물론이고 결혼과 출산 등의 강제성도 없고 마감 기한도 없는 모든 일에 스스로 기한을 두고 압박을 받는 자신의 모습도 알아차리게 됐다. 4일 연속으로 시험 치는 꿈을 꾸고 일어난 어느 비오는 날 아침,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무의식이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비 내리는 창가에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앉아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는 대신 어쨌거나 시험을 잘 치러냈던 순간들에만 집중했다. 난 지금까지 잘해낸 내가 자랑스러워. 이전에도 잘해냈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결국은 잘해낼 거야. 자신을 무조건 믿는 마음,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마음, 여자에게는 이런 느슨한 마음가짐이 필요했다. 여자의 꿈값이 지불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도 더는 시험 치는 꿈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 과거에 그런 꿈에 시달렸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되었다. 띵동,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의 대가로 자신감이 대량 도착했습니다.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의 대가로 자부심이 대량 도착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산이 되어가는구나. 달러그트는 여유롭게 모니터의 알림창을 하나씩 확인했다. 아, 참 그렇지. 페니, 나와 같이 가서 막심에게 정산된 요금을 전해주고 오는 게 어떻겠니? 오늘 손님이 많지 않으니 여기는 웨더 1명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웨더. 오는 길에 슈크림빵이라도 사온다면야 말이야. 괜찮고 말고요. 웨더 아주머니가 흔쾌히 승낙했다. 페니, 같이 가겠니? 막심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밖에 나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우리가 가면 참 좋아할 거야. 네, 알겠어요. 페니가 떨떠름하게 대답했다. 막심의 제작소로 향하는 길 내내 페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괜히 보폭을 줄여 듣장을 부리며 걸었다. 막심에 대한 소문은 익히대로 알고 있었다.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소문들을 전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다. 뒷골목의 제작소에 항상 암막 커튼을 쳐놓고 온종일 음침한 꿈을 만든다는 것. 이번 일로 막심의 꿈이 음침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됐지만 페니는 여전히 막심과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살짝 불편했다. 얼른 오렴 페니. 저만치 멀리 앞장서서 걷던 달러그트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네, 가고 있어요 달러그트님. 페니는 자녀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막심의 제작소 앞은 바로 옆에 가게들과는 딴 세상처럼 적막했다. 아무래도 가게로 직접 찾아오는 손님은 없는 것이 분명했다. 제작소 앞은 지우지 않은 낙엽더미가 뒹굴고 있고 못쓰는 물건들이 잔뜩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제법 크게 낸 창문이 있긴 했지만 암막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제작소의 분위기를 더 어둠짐짐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입구의 계단
막심이 급하게 치운 작업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았다. 달러그트는 막심이 내어온 무화과 와인 절임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베니는 기분 탓인지 어두운 작업실 환경 때문인지 무화과 절임이 빛처럼 검붉고 스산해 보여서 선뜻 손은 떼지 못하고 있었다. 저 혹시 불을 더 밝힐 수 없나요? 너무 어두워서요. 암막 커튼을 걷어도 되고요. 오늘 바깥의 햇살이 참 좋아요. 베니는 조금 무섭기도 했고 막심의 제작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기도 한 마음에 말을 건넸다. 미안해요. 쓸데없는 빛이 들어가면 만들고 있는 꿈들이 뿌옇게 번질 수도 있거든요. 제 꿈은 다른 어떤 꿈보다 생생하고 선명해야 해요. 꿈이란 걸 알아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베니는 자신이 신뢰되는 부탁을 했다는 걸 깨닫고 내어온 음식을 맛있게 먹는 성이라도 보이기 위해 무화과 절임을 입에 쏙 넣었다. 무화과는 생각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자, 여기 꿈 대금일세. 달러그트가 품에서 두둑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생각보다 빨리 정산되었군요. 손님들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아니지, 달러그트님의 수완이 좋은 거겠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강하고 아주 현명한 손님들 덕분이지. 자네의 꿈을 알아봤으니까. 거래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분 나쁜 꿈 같은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고맙지. 뚝심 있게 제작해주어 고맙네. 나는 자네가 만드는 꿈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네. 베니는 어두워서 확실하진 않지만 막심이 울컥해하며 눈을 위로 뜨고 얇게 입술을 오므려 눈물을 참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말이죠. 자꾸만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떠올리기 싫은 시절이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지 않고 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쩌면 그보다 좋은 건 없을지도 모르죠.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끔씩 괴롭혀요. 달러그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신중하게 대답하기 위해 말을 고르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막심은 생각했던 것처럼 무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베니는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어도 될지 굳이 눈치를 보며 재지 않았다. 그럼 아주 쉽게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성취의 순간이나 확실히 기뻤던 순간들로 꿈을 만드셔도 되잖아요. 베니가 천진하게 말했다. 당신은 대화를 재밌게 만들 줄 아시는군요. 막심은 베니의 말이 마음에 든 것 같았다. 즐겁게 만들면 다들 좋을 텐데요. 대금을 받는 것도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혹시 제 걱정을 해주는 건가요? 막심이 기다란 손가락으로 검소한 앞치마를 두른 자신을 가리켰다. 베니는 순간 막심이 금전적으로 동정받는 기분이 들어 불쾌했을까봐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냥 농담으로 말한 것 같았다. 달러그트가 베니에게 물었다. 베니, 좋은 꿈과 그저 부러운 꿈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알고 있니? 글쎄요. 달러그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베니는 달러그트가 했던 얘기들을 차근차근 떠올렸다. 막심은 굴돌이 생각에 잠긴 베니를 유심히 바라봤다. 항상 꿈에 갇히는 손님에게 달려있다고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손님이 직접 깨닫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직접 알려주는 것보다 손님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꿈이 좋은 꿈이에요. 그렇지. 과거의 어렵고 힘든 일 뒤에는 그걸 이겨냈던 자신의 모습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우린 그걸 스스로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단다. 네, 저희가 꿈을 파는 이유가 거기 있죠. 결국 모든 건 손님들에게 달린 거니까요. 제 말 맞죠? 달러그트님 참 좋은 직원을 두셨네요. 막심이 바깥의 햇살처럼 환하게 미소 지었다. 챕터 5 꿈 제작자 정기총회. 오늘 가게는 한적한 편이었다. 손님들은 여유롭게 꿈을 쇼핑하고 있었고 달러그트는 간식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로비를 돌아다니며 빈손으로 나가는 손님들에게 수명 캔디를 서비스로 나눠주고 있었다.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여자 손님이 넋을 좋게 손을 내밀었다. 내일 쉬는 날이십니까 손님? 아니요, 내일도 출근해요. 그럼 하나만 드시죠. 두 개 드시면 알람이 안 들릴 정도로
소리. 이상점가의 장식육 소품 가게는 한 군데밖에 없어. 늦게 주문했다간 멀쩡한 물건은 하나도 못 받게 될 거야. 작년에는 산에서 아무렇게나 배워온 게 분명한 흑두성이 드릴을 한 굴에 100고든씩이나 주고 샀었어. 모테일이 그 드릴을 지날 때마다 땔감을 사온 거냐고 얼마나 놀려대던지. 외도 아주머니가 메모지에서 눈을 못 떼고 중얼거렸다. 그럼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택시를 다 부르시고. 외도는 말할 정신도 없다는 듯 프런트 데스크 위에 구겨진 종이를 집어서 페니에게 쑥 내밀었다. 페니는 종이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제작자 및 주요 판매자께 알립니다. 금년도 정기총회는 북쪽 만년설산초임에 있는 니콜라스의 집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은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고객님들의 노쇼에 관한 것이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 산업 종사자 협회장 니콜라스 드림. 달러그트가 초대받은 건데 한 명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 유명한 제작자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지. 난 이제 조금 질렸지만. 외도 아주머니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럼 마이어스 매니저님이 가시면 어떨까요? 워낙 꿈을 좋아하시니 제작자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아. 마이어스 꿈 자체는 좋아하지만 제작자들한테 안 좋은 감정이 뭐랄까. 외도가 목소리를 낮췄다. 살짝 시기 질투가 있거든.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할 수 없는 이유로 제적을 당했나봐. 무사히 졸업했다면 촉망받는 제작자의 길을 걸었을 텐데 말이야.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에게 제작자들 얘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아. 그녀는 일어날 생각은 않고 메모지에 크리스마스 시그니처 가랜드 30m, 세팅 리본 30롤, 목화솜 모티브 1000개, 인조 사슴뿔 3개 등을 더 적었다. 왜 더? 바쁘면 나 혼자 가도 괜찮아요. 달러구트가 딱딱하게 말했다. 정말이에요. 아주머니는 대놓고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괜찮지. 제작자들 사이에서 혼자 골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서 밥이나 구역구역 먹다 오면 돼. 그 말에 외도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페니는 착한 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자리에 참석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불쑥 말을 꺼냈다. 제가 가면 안 되나요? 전 오늘 퇴근하고 일정이 없거든요. 그럴래? 두 사람 모두 기뻐했다. 외투를 입고 나올 테니 잠깐 기다리렴. 외도 아주머니는 마음이 편해졌는지 옛날 캐럴을 흥얼거리며 메모지에 드리 장식용 전구를 추가로 넣었다. 전 몰랐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미는 일도 1층 프런트의 일이었군요. 페니는 내년부터 자기가 해야 할 일일 테니 미리 배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야,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일을 좋아하거든. 우리 늑둥이를 임신했을 때도 미리 아가방을 꾸밀 물건들을 쇼핑하는데 푹 빠져서 정신 차려보니 임신 막달이었어. 그러고 보니 내가 받기 전에는 마이어스의 일이었지. 마이어스 매니저님이 크리스마스 장식을요. 딱 1년만. 직원들을 계속 불러서 나뭇가지가 왜 좌우대칭이 안 맞냐, 반짝이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며 주우라는 등 종일 들들 볶아댔어. 2층 직원들이야 워낙 깔끔히들만 모아놔서 신나서 하긴 하더라마는 다른 사람들이 죽을 맛이었지. 그래서 모두를 위해 내가 맡기로 했어. 난 쇼핑하는 게 즐겁거든. 아무튼 오늘까지 소품을 주문하고 느긋하게 받아보고 싶어. 나한텐 정말 중요한 일이야. 외도 아주머니는 정말로 즐거워 보였다. 달러그트가 갈색 코트를 입고 나왔다. 그는 코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란색 레인부츠를 신고 있었다. 달러그트님, 아까 신고 계시던 구두가 훨씬 멋진데. 그때 마침 바깥에 도착한 택시가 짧은 경적을 2번 울렸다. 어서 가자꾸나. 달러그트님, 오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젊은 택시 운전기사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별 말씀을. 시간 맞춰 와줘 고맙소. 달러구트는 갈아신은 레인부츠가 꽉 끼는지 계속 발밑만 쳐다보며 끙끙거리느라 그의 악수 요청을 보지 못했다. 손이 머쓱해진 운전사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출발했다. 택시는 시내를 천천히 가로질렀다. 달러구트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페니는 점심을 부실하게 먹어서인지
시안이 생겼을 때 관계자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만든 모임이지만 사실 최근에는 가벼운 저녁 식사 자리 정도일 뿐이란다. 누가 누구와 오든 신경 쓰지 않아. 편안한 자리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말이지. 하지만 아까 공문을 보니 오늘은 절대 가볍지 않은 한 건을 다루던걸요. 노쇼 말이니. 네, 꿈을 예약해놓고 예약 당일은 제 시간에 잠들지 않아서 끝내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을 뜻하는 말이죠. 저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맞아.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 우리처럼 우울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피해가 막심하단다. 가게 운영에 큰 타격이 생기면 어쩌죠. 베니는 어렵게 구한 직장이 위태로워지는 건 아닌지 불안했다.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란다. 실은 예전부터 늘 존재했던 문제이기도 하거든. 오늘 회의에서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보자꾸나. 오른쪽 창밖으로 막심의 칙칙한 세삭소가 보였다. 막심 제작자님도 참석하시겠죠? 글쎄다. 막심은 작업하는 데만 시간을 쏟는 편이라 매번 참석하지는 않는단다. 그가 왔으면 좋겠니? 그야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저도 편하니까요. 베니는 멋진 단발머리를 만지작거렸다. 골목을 지나자 인적이